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이 시작된 뒤로 반세기 동안 관광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올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의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언뜻 봐도 손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올해 이곳의 매출액은 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줄었고 이용객도 65만 명으로 18%나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장을 제주 공항 등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는 측면, 그리고 내국인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상당히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77만 명.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7%나 줄었던 지난해보다도 3%가량 줄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내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40만 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은 옛날보다 많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제주도 와보니까 예전보다 식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생각보다 좀 여행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 관광객 집계가 시작된 것은 1962년.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에는 1,58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와 올해가 처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이전보다 200만 명 이상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언제쯤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중국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풀릴지, 언제쯤 풀릴지에 따라서 특히 제주 공항과 항만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데다 교통과 환경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관광객이 예전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제주 경제 성장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제주 경제 성장률이 4.2%로 지난해 4.4%보다 0.2%포인트 떨어져 지난 2010년 2.3%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 경제 성장률은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6년에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관광객이 줄고 건설 경기가 침체된 데다 외국인 투자와 인구 유입도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4.3 수형인 재심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사실상 무죄 구형이나 다름없는 공소 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4.3 수형인들의 한이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오는 제주 4.3 수형인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감격에 겨운 듯 얼싸안기까지 합니다. 검찰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소 제기를 사실상 무효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날개가 없어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판결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70년 전 군사재판에 대한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자체가 당시 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것인데다 검찰도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면서 최종 선고에도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사실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구형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17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세 1억 2천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 가방, 골프채 등 23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겠다고 함에 따라 압류 물품을 봉인해 보관 조치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매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시장을 직접 뽑는 것만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 제주도 의회. 행정시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 처리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직접 뽑아도 인사나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장으로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없고 주민 참여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적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는 의회 밖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도내 4개 진보 정당과 6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다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활하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가야 되는데 그 단위를 시 단위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 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 모 임대아파트 화장실에서 기준치를 최고 6배가량 초과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48시간 정밀조사하기로 하고 아파트 시공사 측에도 화강석 재질의 화장실 선반을 교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업체가 지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에서도 라돈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의 대표 분야인 해양치유산업은 세계적으로 7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연구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돌을 달군 뒤 바닷물을 부어 즐기는 해수찜. 바닷가 펜션과 콘도에 머물며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먹는 힐링 관광. 해변을 걸으면 실제로 건강해지는 효과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섬지역 공기질 연구에서도 드러납니다. 공기 일시시당 대도시는 200개 수준인 산소 음이온이 섬지역에서는 최대 3,000개까지 확인된 겁니다. 바닷물과 갯벌, 모래,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으로 불리는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720조 원 규모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구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에 완도, 울진, 태안, 경남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완도군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0년 해양치유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연구 영역과 전담기구를 발족한 충남, 경남, 경북과는 달리 전남은 완도군만 이 사업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많은 치유 자원과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남이 한국형 해양치유 산업의 메카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2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조천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서귀포 8도, 안덕과 남원은 4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표선과 구좌도 현재 흐린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간도로에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져서 모레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윤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5일 지역구 도의원 후보인 하모 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서 7장을 자신이 소유한 제주 시내 한 연립주택 출입구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녀 60여 명은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부 하수 처리장 배출수로 바다가 오염돼 해산물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해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도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하수 처리장 주변 바다에 대해 어장 피해 조사를 벌인 뒤 해녀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장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9명을 적발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통보했고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3천여 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도내 32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을 빙자한 기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됩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나 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 내 신도심과 읍면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이 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소상공인 사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제주시 아라동이 14.7%로 가장 높았고 애월읍 9.8, 삼양동 9.1, 우도 9%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주시 도두동은 1.1% 줄었고 구도시민 건입동과 서귀포시 정방동도 0.6%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